자, 안녕하세요. 네, 2023년 6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월 21일 수요일은요, 전국의 많은 법정에서 부동산 경매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경기권도 많죠.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청주. 예, 주로 이제 서울 경기권하고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오늘 낙찰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감정가 높은 거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강남에 있는 도곡동, 도곡 렉슬 아파트가 43억짜리가 36억에 낙찰이 됐네요. 대형 평수고요. 5명이 입찰하셨고 36억 5천만 원에 낙찰됐네요. 참 돈 많으신 분들이 많죠. 대한민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뭐 입지야 뭐 도곡 렉슬이면 대장이니까 입지는 더할 나위 없겠죠. 이런 아파트에 누가 사나 싶기는 하지만 다 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얘가 지금 호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매물이 나와 있을까요? 134제곱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4죠. 매매로 봤을 때 제일 싼 게 저층이 38억이네요. 얘가 지금 5층이니까 저층이 38억, 고층이 39억 정도. 실제 거래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지 볼게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있네요. 4월 달에 40억에 4층이 거래된 적이 있네요. 40억에 4층이 거래됐다. 낙찰가가 36억이니까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저렴하게 낙찰이 됐네요. 10% 저렴하게. 예. 강남에 이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도 경매로 취득하면 시세 대비 한 10% 저렴하게 가능하다. 근데 이 10%의 단위가 여기는 굉장히 크죠. 워낙에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천, 김해, 구미, 근린시설, 구미에 근린시설이 나왔는데 통건물이죠.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층. 5개 층에 통건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지가 158평, 건물 연면적이 557평이니까요.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적진 않죠. 감정가가 22억인데 여러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4명 입찰해서 13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사실 상가나 근린시설의 감정가는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감정 평가 당시에 시세 판단이 항상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다. 특히 상가나 근린시설은 말입니다. 권리사항의 하자는 없어 보여요. 대항력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했더라도 늦어요. 근저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사항의 하자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여기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공실도 덜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위치가 이 지역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쪽 상권에 봤을 때는 위치가 모서리에 있고 뭐 가시성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주변의 배우 수요가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낙찰이 되었겠죠. 22억짜리가 13억 9천에 낙찰이 됐다. 구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근린시설, 빌딩을 13억에 낙찰이 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정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니까요. 반포, 파주 공장,
공장 보실 때요. 여기 지금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지분 물건인가? 온전하게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면적을 보시면 전체 몇 제곱에 지분 몇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지분 물건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에 이 도로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도로를 온전하게 이 공장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쪼개져서 갖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공장주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지분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분할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 면적 중에 일부 토지 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공장 용지가 있잖아요. 요게 한 사람 거면 얘는 지분 물건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공장 물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 문제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다. 저는 파주 지역을 좋게 봅니다. 파주 지역이 아직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서도 파주 지역이 저는 유망하지 않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6억 9천짜리가 11억 9천에 단독 낙찰이 됐네요. 네.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평의 근린시설 임야. 임야는 대체로 저렴하게 낙찰되죠. 임야는 흔히 말하는 산인데 이 산에 대한 가치나 가치 평가나 이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내가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 가치 높일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투자가 된다. 왜냐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다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억짜리를 지금 3억대 낙찰됐으니까 이분은 돈이 남아나서 낙찰 받으신 건 아니겠죠? 뭔가 이 임야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과 또는 어떤 개발 계획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솔루션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임야 분야도 제가 봤을 땐 틈새 시장이라고 봐요. 왜?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투자를 나만이 할 수 있다면 돈을 긁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 힐스테이트 낙찰이 됐고 서울의 수원의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6억 9천에 30명이 들어왔죠. 대진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집합 건물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죠 얘가. 그래서 대지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매매나 이런 게 안 되진 않겠죠. 수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원역 바로 앞에 있고 대단지 아파트예요. 앞으로 수원역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GTX뿐만 아니라 수원역 개발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수원이 인구나 뭐 대기업이나 일자리나 교통이나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74제곱을 7억이 안 되는 금액에 낮춰놨다. 30명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뭐잘 받아야 시세 10%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10%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 10%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8층이 7억 2천에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요. 얘가 지금 6억 9천이니까 뭐 저렴하게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2, 3천만 원도 큰 돈이니까 절대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 입지가 좋고 대단지고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입찰하신 분들은 패찰이에요. 이런 건 권리상의 하자도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판단하셔가지고 물건을 고르시고 입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주 농지 왜 이렇게 높게 됐을까요? 얘는 여주에 있는 농지인데 2,000평이 조금 안 되는 농지를 감정가 9억 5천짜리를
24억에 낙찰이 됐네요. 2등이 13억이고요. 뭔가 이쪽에 대시면 양촌리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쪽이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겁니다. 미리 조사해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거나 이쪽에 어떤 향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신다고 하면 들어가서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쪽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는 계획이 있나? 지금은 농지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토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당 얼마에 가져갔나?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들만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저길 왜 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평당 125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125만 원에 들어갔네요. 만약에 지금 시세가 여기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간 거죠? 감정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은 2023년 2월 달에 된 거니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 또는 감정 당시에 이쪽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인근 토지의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럴 때는 임장을 가봐야겠죠. 임장을 가서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아는 사람들과의 경쟁, 굉장히 경쟁률이 낮겠죠. 수성구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가 9억짜리가 7억 6천에 또 낙찰이 됐네요. 그렇죠. 예, 하자 없는 아파트. 대구가 지금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보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매수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또 거래가 일어나다 보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하락 지역에서도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지역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분위기를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회가 생겨나는 거니까. 남들이 다 움직일 때 움직이면 늦겠죠. 그럼 내가 먹을 게 없겠죠. 화성 지금 동탄은 뜨겁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7억 9천, 6억 4천에 낙찰이 됐고 8명 들어갔네요.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 신고,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배당 신고 세 가지 다 했기 때문에 3억 3천에 대한 보증금 전부 다 배당으로 받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죠. 깨끗한 물건. 고양시 일산 어비브더 9월 이스테이트 아파트들은 뭐 여전히 핫합니다. 13명. 요건 2명 들어왔는데 왜 2명 들어왔을까요? 조사대 임천에 없고 권리상 해자 없어 보이는데 대형 평수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덜했나 본데요. 대형 평수. 9월 히스테이트는 위치가 좋습니다. 여기 인천 시청역 향후에 GTX 지나가는 역이 되겠고 또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인천 시청역에 광역버스라던가 지하철 인천 2호선 1호선 다 지나가죠. 근데 지금 이게 대형 평수인데 시세를 보면은 140이죠. 133. 가격 매매를 보니까 6억 5천 저층이죠. 얘는 층이 좋죠? 층이 좋고 정남향이고 그 다음에 2호 라인이니까 판상형에 정남향에 2호 라인 중간에 껴있죠. 괜찮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가깝죠. 단지 내에서도 워낙 대단지기 때문에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단지는 또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학교도 멀고 역도 멀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아요. 정남향, 판상형,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돼 있군요. 층 좋고요. 괜찮죠. 요런 게 지금 저층 빼고 중층 이상
한 6억 7천, 한 7억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7억 가까이. 그런데 5억 8천이니까 괜찮죠. 예, 괜찮게 받았죠. 왜? 이유가 뭘까요? 이게 84였으면 아마 경쟁 치열했을 겁니다. 근데 대형이기 때문에 1억 이상,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 실거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가족이 많아. 부모님 모시고 살아. 근데 84로는 좀 작은 것 같아. 방이 하나 더 필요해. 그렇다면 나는 인천에서 좀 괜찮은 지역에 방 4개짜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세보다 1억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면 괜찮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산 백석 동구 아파트형 공장 지산 몇 명 들었을까요? 한 명 들었네요. 요즘 지산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거든요. 예, 지금 감정가 6억 3천인데 한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1억 더 쓸 필요가 있었나? 시세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산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월세는 고정인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직접 쓸 게 아니라면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저렴하게 노려도 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굳이 비싸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쉽죠? 조금 아쉽죠? 금액이. 예, 좀 최저가 언저리에만 썼어도 괜찮았을 텐데 어떤 뭐 욕심이 났겠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랑구 벽산 청주의 상가 1층 상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 일단 1층 상가나 면적이 얼마큼 되냐. 10평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0평. 최소한 10평 이상은. 5억 5천짜리가 2억 9천. 지금 여러 개의 상가들이 나온 겁니다. 한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찰 확률은 높죠. 경쟁이 분산되니까. 1층인데 아마 공실일 가능성이 커요. 공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상가들이 나와 있죠.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상가들. 104호 약국 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과거 사진이에요. 감정 평가가 21년.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죠? 지금 가봐야 됩니다. 가서 지금까지 공실이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미납 관리비 그리고 주변 시세, 주변 공실 여부, 주차 현황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가 있다라면 수익률 계산해서 적정 가격을 뽑아내야겠죠. 단독이네요. 단독. 오늘 딱 2개의 낙찰이 됐네요. 근데 사람이 다르네요. 각자 들어가서 단독으로 됐다. 105호, 그 다음에 104호. 다른 물건들은 아직 남아있네요. 이런 물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이 싸게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상가는.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상가들도 있어요. 심지어 1,000원이어도 사면 안 되는 상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수성구 아파트. 얘도 17명이 들어왔죠. 대구도 이제는 그렇게 싸게 받기 어려워져요, 점점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싸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게 덤비면 들러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위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요즘 그 용인 기흥이 핫하죠? 기흥이 핫하죠. 아파트형 공장 27평짜리 8층인데 아파트형 공장 27평이다. 조금 아쉽죠. 좀 더 크면 좋습니다. 지상으로 갈수록 면적은 크면 좋다. 27평이면 좀 애매합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인데 뭐 사분실 용도로밖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금 아쉽죠. 임대 놓기도 좀 아쉽고 임대료도 제한적이고 4억 천에 4명 들어갔네요.
오피스텔 1억 9천 56% 낙찰되었네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들어갔는데 방어 입찰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더 떨어지면 손해볼 게 명백하니 내가 들어가서 일단 낙찰 받아보겠다. 장기 공실로 보이고 투룸 오피스 복층형 오피스텔인데 깨끗하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19년식이니까. 이런 게 좀 입지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산업단지 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딱 여기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월세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또 그런 게 꾸준할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전에 오피스텔이 여러 개 나왔는데 낙찰이 많이 됐네요. 거의 절반 가격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40번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입찰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입찰 경쟁이 분산되기 때문에 높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좋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뭐 층이 좋거나 면적이 좋거나 뭐 향이 좋거나 그런 물건들에 더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물건을 들어가지 않고 조금 못난이 모델, 못난이 물건에 입찰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로얄층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월세를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뭐 저층이나 고층이나 뭐 끼케야 5만 원, 10만 원 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 나더라도 저렴하게 받는 게 수익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항상 남이 좋아하는 거, 남이 이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라면. 돈은 그런 곳에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숨겨진 곳에 돈이 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연천에 조그마한 단독주택 이런 것들도 낙찰이 됩니다. 예, 이것도 금액이 좀 아쉽네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최저가에서 거의 뭐 8천만 원 이상 쓰셨는데 단독이니까 사실 연천 뭐 미산 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인기 지역은 아니거든요. 인기 지역은 아니에요. 이쪽이 뭐 양평, 가평 뭐 그 정도 여주, 이천 뭐 그런 도 되면은 이런 이제 단독주택 인기가 많아서 금액대가 높아지는데 사실 이쪽은 수요가 많지도 않고 인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경기 북부라서 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좋았을 텐데 단독인데 금액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내가 들어가 살겠다?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욕심 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경매로 싸게 사면 좋잖아요. 여주 주택. 저는 이렇게 좀 노후된 주택 지방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제가 좀 개조를 해서 수선해가지고 이쁘장하게 꾸며가지고 또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조금 좀 이색적이고 뭔가 거기서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진다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요즘 뭐 다 자가용 있고 다 SUV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은 다 찾아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걸 바꿔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느냐. 그런 것만 된다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이런 농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노후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받아서 활용한다면 내 돈 줄이고서도 최소화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채널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지, 아파트 7곡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갈 테니까 12명 이상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준신축 아파트니까 깔끔하겠죠?
68이니까 한 방 3개 나오려나? 방 3개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해서 조금 수리해서 바로 파시거나 뭐 임대를 놓으시거나, 이쪽 지역은 뭐 이렇게 오르는 지역이 아니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긴다 생각하시고,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지방 뭐 단타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죠. 금액대가 지금 12명 들어왔으니까 한 2등 금액에서 받았으면은 좋았겠네요. 2등 금액에서. 그럼 수익이, 단타로 수익이 꽤 괜찮겠죠. 대구, 대구의 84 나홀로 아파트인가? 나홀로죠, 나홀로. 나홀로 아파트. 요런 거 인기 없어요. 확실히 인기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데 84예요. 1억 9천 밖에 안 해. 근데 얘가 떨어져서 1억 4천에 들어갔어요. 한 명이야. 자, 이게 돈이 될까요? 권리상의 하자 없어요. 자, 시세 한번 볼까요? 지방의 나홀로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 세대수가 19세대밖에 안 된다. 1억 9천.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게 1억 9천. 자, 수리 안 된 게 1억 9천. 5월달에 1억 7천 거래됐다. 1억 9천5백, 1억 9천, 1억 7천. 전세는? 전세는 없네요. 1억 9천이라.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쓱 가서 쓱 받아가지고 한 1,000만 원으로 내가 한번 인테리어 한번 해보겠다. 샤시 빼고요. 내가 여기서 한 2주 정도 살면서 주말에만 집에 올라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셀프로 하고, 사람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1억 6천에 팔면 어떨까? 그래도 한 1,000만 원 남을 거예요. 아니면 뭐 한 1억 7천에 팔을 수 있다면 2천만 원 남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런 물건에 도전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좋은 거, 대단지에 뭐 브랜드에, 역세권에, 그런 입지 좋은 거 해가지고 뭐 10% 이내로 뭐한 5% 싸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투자자라면 이렇게 지방에 나홀로 인기 없는 지역에 연식도 한 20년 넘었죠.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내 몸으로 좀 떼어가지고 한번 경험과 이런 어떤 한 바퀴 돌려보는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작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수익을 내는 이런 경험에 한번 나는 도전해보겠다. 그게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단독이잖아요. 얘도 이분도 그렇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시각을 달리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수익을 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재미 날 리가 없고요. 재미가 없는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 지금 1억 7천짜리, 평수가 13평이니까 방 한 2개, 주방 하나. 대항력이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다 배당 받아가니까 문제 없고, 이쪽 시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감정가 대비로서는 한 절반 가격에 샀죠. 얘도 아마 공시가 1억 이하일 거예요. 빌라기 때문에 공시가 더 낮아요. 내가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수리 좀 깔끔하게 해서 한 1억 3천, 1억 2천 판다. 그럼 판다라는, 팔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부동산에서 그런 확신을 줬다면 낙찰 받아서 수리해서 매각하는 거죠. 세금도 줄이고, 물론 내 품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한 바퀴 돌려보는 거,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담 없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 나오니까. 대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도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수익을 내고 경매를 즐기면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봤는데, 오늘 총
174건의 경매 낙찰 물건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눈길이 가는 물건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 지역에 따라 분위기도 다르고 물건에 따라 경쟁률이나 낙찰가율도 다르죠. 다양하게 물건을 보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상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잠시나마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9시, 저녁 9시에 법인 특강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나 법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 법인이 있는데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나 법인이 있는데 도통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3만 원도 법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 비용 처리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 법인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한 번에 그런 강의를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경매 낙찰 결과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